간단한 리그레션을 직접 해보는 걸 했습니다. 지난 예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예측하는 거였죠. 그 급여를 기반으로. 그래서 input x는 급여고 output y는 신용카드 사용액. 근데 이것을 1차 함수로 리그레션 할 때 수학적 방법으로 딱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. 그때 기울기, 오차가 최소화되는 기울기는 x 값들의 분산분의 x와 y 값의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기울기와 y절편 b가 나왔었죠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모델을 만든 것이었고, 우리는 우리 모델이 예측한 프리딕션 값과 실제 데이터, 컨스턴트 값인 실제 데이터, 리얼 데이터 값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와 나의 예측값, 나의 예측값이라는 것은 나의 모델을 통해서 나의 모델이 출력하는 값이 되겠습니다. 이것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. 지난번 그 식이 단점이 있는데, 지금 이 예시가 앤스콤브라는 수학자가 만든 예시입니다. 그 식이 어떤 x의 분산을 구하고 xy의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이 점들의 그래프를 찾는데,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네 가지 점들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점들인데, 이 1, 2, 3, 4 이 점들의 세트가 있습니다. 근데 얘들은 다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, 아까의 공식 x의 분산분의 xy의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이 네 가지 1번 세트, 2번 세트, 3번 세트, 4번 세트의 값들의 이 평균값, 그리고 x의 분산값, 그리고 얘네들의 코릴레이션 값, 이런 값들이 이 네 개의 데이터가 똑같이 나옵니다. 우리 신용카드 데이터와는 다른 값이지만 이 네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같은 분산과 코베리언스가 나와서 얘네들의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로 얘네들이 표현됩니다. 분명히 다른 데이터인데 이것을 아주 단순화해서 리그레션을 하면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처럼 인식이 되게 됩니다.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점들이 10개가 넘는 이 점들을 그 모델 파라미터 2개, A와 B 또는 W와 B, 그러니까 기울기와 Y절편 두 가지 값으로 이 점들 10개가 넘는 점들을 표현한 거죠. 그래서 인포메이션 로스가 생긴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모델을 너무 단순화해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시입니다. 그것을 앤스콤브라는 수학자가 이런 데이터 세트를 들어서 그렇게 너무 단순화해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시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 신용카드 예측 모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1차 함수로 모델링을 했는데, 이제 카드 사용액을 월 소득이라는 이 값 하나로 예측하기가 어렵죠. 우리가 카드 사용액은 그 사람의 가족수나 그 사람의 뭐 어떤 소비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달라지겠죠. 이제 그러면 이런 x 값들이 차수가 늘어납니다. x 값들이 뭐 가족수, x1은 월급여, x2는 가족수, x3는 그 사람의 어떤 소비 성향, 이런 정보들을 더 포함할 수가 있겠죠.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요인, 팩터라고 하죠. 그 팩터를 더 추가하면 이 x 데이터의 디멘전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x 데이터가 디멘전이 늘어날 때 이것을 앞에서 했던 그런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행렬을 사용해야 됩니다. 일단 우리가 했던 간단한 문제, 또 x가 1차원일 때
또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예시입니다. 지금 급여가 100만 원일 때 카드 사용액이 30만 원, 200만 원일 때 카드 사용액이 57만 원. 이 데이터였는데 이걸 이제 행렬로 표현하면 지금 이 식들을 1차원식이 5개인데 이것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월 급여고 이쪽 칼럼이, 다음 칼럼은 이제 이 y절편 b에 해당하는 상수는 다 1이죠. 1이라서 다 1111 고정값입니다. 하고 이 w와 b 또는 a와 b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베타라고 했는데 뭐 이 전체를 이제 라지 w 베타라고 할 수 있고요. 또는 매트릭스, 여기는 이제 x 데이터 매트릭스, 여기는 y 데이터 매트릭스. 그래서 어떤 인풋이 이렇게 x 인풋이 있고요. 여기는 모델 파라미터입니다. 여기 w에 해당되는 게 모델 파라미터 값이고요. 미지수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y 데이터, 어떤 타겟 데이터, 아니면 리얼 데이터, 실제 출력 값이죠. 그래서 이런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런 아웃풋을 출력하게 만드는 이 w와 b를 찾아라. 물론 정확하게 이 w와 b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 그 오차가 최소화되는 w와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수학적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가 나온 건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2학년,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상공, 금공 이런 쪽에서 배우는 리니어 엘지브라를 통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여기를 x 매트릭스, 여기를 이제 베타 또는 w 매트릭스, 여기를 y 매트릭스라고 할 때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이 w 매트릭스, 여기서는 베타라고 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이 x 매트릭스의 제곱 v 인버스 역행렬 곱하기 x와 y의 곱, 이런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1차원 그 식으로 해서 구했던 그 0.417 마이너스 25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매트릭스를 이용한 행렬을 이용한 또는 리니어 엘지브라를 이용한 해법이 되겠습니다.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게 x와 x를 곱했는데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예시에서 x의 분산 같은 느낌이 되죠. x 곱하기 x니까. 그리고 x와 y의 코베리언스 구하는 공식을 보면 이 x와 y를 곱하는 부분이 있죠. 이 모습이 좀 유사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x 분산분의 xy 코베리언스 느낌과 좀 비슷한 모양이죠.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이것은 이제 행렬 리니어 엘지브라 형태입니다.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x 데이터를 이렇게 월 급여만 봤는데 뭐 가족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죠. 지금 우리가 봤던 데이터는 사람 5명을 조사한 것입니다. 100만원짜리, 200만원짜리, 300만원짜리 급여를 받는 사람.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족수를 더 구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사람의 차가 있느냐 없느냐. 이것이 인풋 되는 x 데이터, x의 차수가 1, 2, 3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카드 사용액 이쪽 칼럼이 이제 y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. 네. 그리고 y 절편에 해당되는 값을 위해서 이 111이라는 이 칼럼은 항상 또 추가로 넣어줍니다.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해서 오차가 최소화되는 그 모델 파라미터 값, x 값, w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numPy를 이용하면 numPy가 이제 매트릭스 그 벡터나 매트릭스 연산을 위해서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np의 리니어 엘지브라에 점 인버스 하면 이제 어떤 인버스 매트릭스를 역행렬을 구해주는 기능을 해줍니다.
그리고 행렬끼리 곱할 때는 뭐 das를 이용할 수 있고요. 뭐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학적인 어떤 방법인데, 이제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는데요. 매트릭스 사이즈가 너무 크면 이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네,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. 그래서 이 소스 중에 regression with linear algebra, 이게 이제 역행렬, 그러니까 선형대수 역행렬을 구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소스를 잠깐 보겠습니다. numpy 어레이를 이용해서 원래 우리가 하던 이 데이터들을 numpy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시 numpy 어레이로 만들고요. XY 데이터를 numpy 어레이로 해서 만들고, 이것을 지금 my regression이라는 걸 구현을 했는데, 이 부분을, 이런 연산 부분을 과정을 지금 출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종 이 W 매트릭스는 0.417-25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my regression 함수를 보면 XY 데이터가 어떤 행렬 값으로 들어오고요. 얘네들 이 X 데이터에 대해서 이 바이아스 값에 해당하는 이 칼럼을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. 이제 그 추가하는 방법입니다. numpy.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, 나중에 numpy를 많이 활용하고자 할 때 이제 이런 이 예시 코드를 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mp1s라는 거는 숫자 1로만 채워진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1111 되는 칼럼을 이 X 매트릭스에다가 새로운 칼럼을 추가해 주는 것이다. 그래서 SX1이라고 했으니까 SX0는 로우고 SX1은 칼럼이죠. 그래서 칼럼이 하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원래 10, 100, 300 급여만 있다가 1111이라는 칼럼이 추가가 된 거죠. 거기다가 이제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, 그래서 X 곱하기 X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요. X 곱하기 X의 인버스 역행렬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다시 얘네들 이제 XY 곱한 거, 그리고 다시 이 XX 역행렬과 XY를 곱하면 최종 W가 나옵니다. 자, 이 그림이 이 모습이죠. 이렇게 해서 역행렬을 이용한 연산 해법도 똑같이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